조선의 왕은 두 개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또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 그런데 그 두 궁궐 모두 찬란한 영광 뒤에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를 품게 됩니다. 오늘은 경복궁과 창경궁,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95년 태조 4년 조선 왕조가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경복궁입니다. 조선의 법궁, 즉 정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누가 어떻게 지은 것일까요?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은 시경의 구절에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 이 구절에서 경자와 복자를 따왔습니다. 왕과 그 자손 그리고 온 백성이 태평성대의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궐 전체를 직접 설계하면서 하나의 꿈을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재상이 나라였습니다. 임금의 직무 공간 사정전, 이름 그대로 생각하며 정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신하들의 조례를 받는 근정전은 부지런히 정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각 하나하나의 이름 속에 임금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0년이 흐른 1483년 성종 14년, 또 하나의 궁궐이 완성됩니다. 바로 창경궁입니다. 경복궁이 나라의 법도를 위한 공간이었다면 창경궁은 왕실 어른들을 편히 모시기 위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성종에게는 모셔야 할 어른이 세 분, 할머니 정의왕후, 어머니 소혜왕후, 그리고 작은 어머니 안순왕후. 성종은 창덕궁 옆 수강궁터를 확장하여 세 분의 대비가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창경이라는 이름에는 번창하고 경사스럽다는 축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창경궁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의 다른 궁궐들은 모두 남쪽을 바라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창경궁은 동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경궁이 자리한 땅은 남쪽, 서쪽, 북쪽이 모두 구릉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자연의 지세를 거스르지 않고 동쪽의 평지를 향해 문을 낸 것입니다. 원칙보다 자연을, 형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궁궐. 그것이 창경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두 궁궐이 어떻게 영광과 비극의 현장이 되었는지 이어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놀라실 장면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역사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경회로입니다.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던 이 누각은 단일 평면 기준으로 한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경회로는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48개의 돌기둥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깥쪽 24개 기둥은 네모난 형태, 땅을 상징합니다. 안쪽 24개 기둥은 둥근 형태, 하늘을 상징합니다. 2층 마루는 높이가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중심 3칸은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삼재를 뜻하고 둘러싼 기둥 8개는 8개를 의미합니다. 바깥 기둥들은 12달과 24절기를 상징합니다. 왕이 연회를 베푸는 누각 자체가 동양의 우주 원리, 주역의 질서를 담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지붕 위에는 잡상이 무려 11개,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누각에는 화려한 만큼이나 무거운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조선 초기 시편전의 하급 관원이었던 구종직은 경회로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몰래 누각에 들어갔다가 산책 중이던 왕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크게 노할 법한 상황이었으나 세조는 그에게 춘추를 외워보라 했습니다. 구종직이 청산유수로 경전을 암송하자 세조는 술을 내리고 이튿날 그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인재를 알아보았던 조선 국왕의 면모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경회로에는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어린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눈물로 옥새를 넘겨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연산군 시절에는 3,000명의 기생을 불러 모아 방탕한 연애를 즐기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흥청망청은 바로 이때 생겨난 표현입니다. 경회로에서 시선을 돌리면 경복궁의 심장, 근정전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현존하는 한국 최대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의 천장 중앙을 올려다보면 발톱이 7개 달린 용 한 쌍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칠조룡입니다. 발톱 5개는 중국 황제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7개를 새겼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 조선의 독립적 위상을 드러내려 했던 자존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에 깔린 거친 돌, 팍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돌은 강렬한 햇빛이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을 막고 비가 올 때 빠르게 물을 빠지게 하며 신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려한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경복궁 깊숙한 곳, 대비가 머물던 자경전에는 조선 궁궐 미학의 결정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꽃담입니다. 서쪽 외벽 담장에는 다양한 문양이 벽돌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복숭아, 즉 천도는 영생불사의 신선세계를 상징하고 성류는 자손의 번성, 다산을 뜻합니다. 모라는 부귀영화를 기원하고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고결함을, 대나무는 군자의 굳은 절개를 상징합니다. 담장 하나가 이렇게 깊은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선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아들 임금의 마음이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것입니다. 경복궁을 감싸는 4개의 대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문인 광화문,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뜻입니다.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가운데 문과 신하들이 다니는 좌우 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쪽의 건춘문은 봄을 상징하며 주로 왕족과 상궁들이 이용했습니다. 서쪽의 영추문은 가을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일반 관료들이 출입했습니다. 북쪽의 신무문은 현무를 상징하는데 음기가 강하다 하여 평소에는 굳게 닫아두었던 문입니다. 4개 문, 4개 계절, 4개 방위. 궁궐 자체가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이제 창경궁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어진 궁궐. 그러나 정각마다 사랑과 죽음이 뒤엉켜 있습니다. 환경전.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중종의 병을 돌보던 곳으로 알려진 이 정각은 재위 내내 정사를 돌보던 중종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이기도 합니다. 통명전. 내정 깊숙한 이곳은 숙종 시절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꼭두각시와 죽은 동물을 몰래 묻었다가 발각된 현장입니다. 장희빈은 결국 이 사건으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홍화문 앞마당. 창경궁의 정문 앞에서 영조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균역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손수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춘원. 임금의 거처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작고 검소한 이 공간에서 정조는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하루 2끼만 먹으며 밤낮 없이 나라질에 매진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복궁과 창경궁. 이 두 궁궐의 정각마다 영광이 있었고 정각마다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그날의 기록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에 한 남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아들은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궁궐 창고에서 커다란 뒤조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궁궐 창고에서 쓰던 커다란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그 안에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 28, 그리고 11살의 새손 훗날의 정조가 아버지를 살려달라 울며 엎드렸습니다. 영조는 새손마저 내보내게 했습니다. 삼복더위였습니다. 뒤주 안에는 물 한 모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렇게 8일을 버티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한 사관은 뒤주가 다치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위사들이 끌어내려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은 사피를 잡는 손이다. 이 손을 끊을지언정 나를 끌어낼 수는 없다. 비극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는 역사만큼은 지켜냈습니다. 문정전 앞 회화나무는 오늘도 뒤틀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로부터 1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복궁과 창경궁은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왜군이 한양으로 밀려들자 백성들이 먼저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배자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조선의 세 궁궐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광해군 때 다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무려 273년 동안. 1865년 흥선대원군. 조선의 위용을 되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경복궁의 중건을 명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면서도 조선의 법궁을 다시 세워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건천궁 옥호를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비가 죽었습니다. 고종은 공포에 떨며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경복궁은 또다시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이 두 궁궐에 가해진 가장 긴 시련이었습니다. 일제는 경복궁의 정각 4천여 칸을 헐어 민간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법정 근정전 바로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세웠습니다.
궁궐의 맥을 끊고 조선의 정통성을 덮어버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창경궁의 운명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1909년 일제는 황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정각들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습니다. 1911년에는 이름마저 바꾸었습니다. 궁이 원이 되었습니다. 창경궁은 창경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궁궐이 한낱 유원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오랫동안 창경원에는 동물들이 살았고 밤이면 벚꽃 구경을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그 벚나무들 역시 일제가 심은 것이었습니다. 1983년 창경원에서 동물들이 떠났습니다. 과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일제가 심었던 벚나무들이 뽑혔습니다. 훼손된 정각들이 하나씩 보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은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창경원은 다시 창경궁이 되었습니다. 72년 만이었습니다. 이름 하나를 돌려봤는데 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 근정전 앞을 막아서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던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년 가까이 가려져 있던 풍경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경복궁은 지금도 복원 중입니다. 왕의 수라를 준비하던 소주방이 돌아왔고 왕세자의 공간 개조당이 다시 세워졌고 광화문 앞 월대가 복원되어 법궁의 정통성을 되살렸습니다. 2045년까지 정각의 76%를 원형대로 되돌리는 긴 여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창경궁, 하나는 나라의 위엄을 위해 세워졌고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두 궁궐 모두 권력의 영광과 인간의 비극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정도전의 꿈이 있었고 단종의 눈물이 있었고 뒤주속 사도세자의 신음이 있었고 붓을 들고 버텼던 사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각 하나하나에 담장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근정전과 경회루를 보면서 혹은 문정전 앞 뒤틀린 회화나무를 지나치면서 우리는 그 역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가을밤 궁궐을 거니는 별빛차행, 소주방에서 맛보는 궁중음식, 그 체험 하나하나가 조선의 숨결과 닿는 순간입니다. 궁궐은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경복궁과 창경궁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화려한 이름 뒤에 이토록 깊은 역사가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새롭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역사 속 한 장면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